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BBIG ETF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버에서는 인싸신데 저희 주코노미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거 ETF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상 선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상장한 타이거 KRX 바이오 K 뉴딜 ETF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그 지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네. 저희가 BBIG 통합지수가 있고 하위지수 4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압축 포트폴리오? 그것도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네. 뭔가 BBIG 산업 4개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이 예상이 된다. 그런 산업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유율을 글로벌리 좀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훨씬 더 커질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도체 삼성전자처럼 글로벌리 되게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네. 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죠. 한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는 전제에 깔고 네.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헬스케어, 바이오에 투자되는 ETF들이 이미 좀 많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미 상장된 ETF를 추종하는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KRX 바이오 K 뉴딜 ETF가 어떤 차이가 네.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 지수랑 이제 새로 나온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네. 먼저 가장 ETF 규모가 큰 타이거 헬스케어라는 네.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KRX 헬스케어 지수를 추종을 해요. 이 KRX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코스피 더하기 코스닥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헬스케어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수고요. 네. 이게 종목 수로는 87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많네요. 종목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코스닥까지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코스피 200 안에서 네. 헬스케어 섹터에 편입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KRX 헬스케어 지수보다는 대형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코스닥을 빼고. 그렇죠.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 2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헬스케어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종목 수가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지수가 있어요. 이건 또 코스닥 150 안에서. 그렇죠. 네. 코스피 종목들은 하나도 없고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전부 다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대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나온 지수. 네네. 종목명이 길어가지고 이게 KRX 바이오 네. K 뉴딜 이걸 만약에 네. 미국처럼 티커가 있으면 한 케바케 정도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수보다 훨씬 종목 수가 적죠. 그렇네요. 이렇게 10개로 하면 거기에 담긴 기업들도 대형주들이 많겠네요. 대충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 10종목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먼저 1차적으로 바이오 산업군 내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로 1차적으로 뽑아요. 네. 그리고 그 1차적으로 선정된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으로 나래비를 세워서 상위 3개 종목 네. 얘는 탑3 그룹이라고 하고 상위 3개 종목이 각각 25%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위 7개 플러스 그룹 7개 종목이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형주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밑에 종목들이 굉장히 비중이 적다. 낮고. 위에 세 개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나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있을 것 같고 SK 바이오팜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이오팜 그러면 세 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요 세 개가 수익률을 가장 움직이는 주요한 종목들. 그렇죠. 네네. 거의 얘네 종목들 비중이 25%씩 75%니까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머지 7개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있고 그리고 유한양의 한미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 탑3 기업들. 그렇죠. 이 기업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 수 있고 삐끗하면 같이 이제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성과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에 투자되는 지수 3개,
그리고 KRX 바이오 K 뉴딜 네. 지수 하나. 그래서 총 4개 지수의 성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구간별로 달라요. 2015년도부터의 성과인데 언제는 뭐 코스닥 쪽의 성과가 좀 더 좋아지는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는 또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의 성과가 좋아졌을 때가 있었고, 전체 다 헬스케어에 투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좀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가 있고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 선택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성과는 혹시 어떤가요? 최근 성과는 KRX 헬스케어랑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 이게 지금 성과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도 안 좋고 코스닥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초 이후로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애부터 좀 뭔가 뚫려받는다는 느낌으로 좀 이게 헬스케어 지수에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보다 코스닥 헬스케어 지수의 성과가 좀 더 안 좋은 영향이 그래서 있는 것 상대적으로 대형주 비중이 높은 나머지 2개 지수가 지금 최근 성과가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섹터 분류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헬스케어 섹터가 있고 바이오 섹터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류 체계가 있어요. 산업 분류 체계. 이게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흔히 긱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1단계부터 3단계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대분류, 그리고 3단계는 소분류, 그리고 2단계는 중분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헬스케어 섹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1단계 대분류 기준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분류 크기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3단계에 들어가는 좀 헬스케어 안에 있는 소분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흔히 지금 헬스케어랑 바이오랑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경향이 큰데 네. 엄밀히 말하면 헬스케어의 그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RX 바이오 K 뉴딜 ETF는 네, 케바케 ETF. 케바케 ETF는 지수명에서 알 수 있듯이 헬스케어가 아닌 바이오 기업에 투자가 되는 지수인 거죠. 그런데 또 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회사를 들어보면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한테는 네. 신약 기업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기술 그쵸? 이전을 통한 그쵸. 매출이 발생을 하고 향후에 더 많은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저게 무슨 바이오 회사냐, 제약사지. 제약회사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ETF에는 들어있나요? 그 기업들이? 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젊은 지수라고 볼 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 연식에 따라서 네. 보려면 바이오로 그쵸. 본 지수다. 이게 아무리 제약회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제약회사를 안 보거든요. 신약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탑3 3개의 종목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탑3에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셀트리온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경에서 주최했던 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그것까지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너분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셀트리온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을 60%씩 할 거다.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PDR이랑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네네. 네. 지금 시장 규모는 요만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크게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거고 그 중에서 같은 점유율을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될 것이 아닌 5년 후, 10년 후 이러한 시장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PDR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내년도 수익 기준으로 PER이 한 50배 정도 되니까 좀 뭔가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지금도 싼 거 아닌가? 라는 무리한 생각을 할 수가 PER이 있죠. 아니네. 그렇죠. 네. 연평균 60%씩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 말대로 된다면.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왜 계단식으로 올라왔을게요?
그 캐파가 한 번에 늘면서 늘 때마다 주가가 올랐을까요? 공장 증설을 네. 예를 들어서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이런 공장 증설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췄네. 네. 아, 죄송해요. 네. 공장 증설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CMO 이런 생산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신약을 먼저 개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국의 뭐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3,800억인가 이런 계약을 했다. 그래서 얘네가 신약을 개발을 하면 그 신약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산 설비가 자국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 이런 생산 설비가 있는 쪽에 납품을 주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좀 타이트한 가동률을 무기로 점점 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생산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로 SK 바이오팜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헬스케어 개별 종목이나 ETF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2018년도 초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왜 흘러내렸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임상실험 1상, 2상, 3상 이상에서 네. 실패하고 삐끗하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었죠. 또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게 SK 바이오팜인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네. 그 진행 과정에 따라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쪽 빅파마 네. 쪽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죠. 기술 이전을 한 대가로 계약금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실적을 좀 챙기는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SK 바이오팜은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까지 하고 마케팅, 판매까지 자기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시장은 한 2년 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사실 바이오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바이오 같은 게 ETF로 접근하기가 좀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응용을 해보면 저희 타이거 KRX 바이오 K뉴딜 ETF가 네. 탑3 그쵸. 종목이 3개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네. 7개 종목은 적잖아요. 일단 뭔가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일단 요 ETF를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뭐 다른 종목들을 좀 추가로 개별 주식으로 담아도 좀 뭔가 소외감을 좀 덜 받고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좀 분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남들 벌 때 내가 못 벌면 그때 열받는 거거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